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30분 안에 맞춰보겠습니다. 그 알레오가 이제 알로에 조금 헷갈리는데 알레오가 지금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모든 분한테 지금 이제 관심사고 어떤 면에서는 또 고민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레오를 좀 더 알려고 알레오 재단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 앰베서더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지원을 했더니 제가 이제 앰베서더가 됐는데 현재 한국에는 한 3분 정도가 이제 액티브하게 알레오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부하는 그런 축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오 교수님부터 해서 뭐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한번 알레오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가 이게 블록체인 투데이하고 이렇게 포럼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이더리움 때도 이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채굴자 중심으로 투자자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만든 거니까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개발자라든지 개발자 같으면 이제 우리 오 교수님 같은 분들이 알레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개발을 할 수도 있는 또는 알레오 재단하고 어떤 그 기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채굴자는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채굴 상품에다 많이 가입하시는데 그게 이제 채굴자 입장이 될 거고 밸리데이터도 어차피 그 축에 채굴 회사들이 그 검증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레오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알레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기업이에요. 약 한 3천억 정도가 투자되어 있는 전형적인 그 실리콘밸리 벤처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에 특화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그렇지만 알레오가 이제 어떤 주장하는 바는 본인들이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분야를 지금 어떻게 보면 목표로 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블록체인이 있지만 알레오가 어떤 그 만들어진 배경은 영지식 증명 중심의 소위 말해서 그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쪽에 특화된 우리가 흔히 레이어 1이라고 그러죠. 레이어 1 그 블록체인을 표방하는 게 알레오고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이제 야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큰 산이죠 사실은. 지금은 뭐 블록체인계에서 완전히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이더리움인데 그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자기들이 극복을 해보겠다. 근데 그 한계라는 거는 속도의 문제. 사실 이더리움도 요즘 레이어 2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면서 속도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생태계가 굉장히 그 강화되고 있는데 알레오는 본인들이 어떤 그 스스로 이더리움과 같은 레이어 1 그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그 문제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레오가 이제 제가 오늘은 채굴 입장에서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알레오 채굴이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테스트넷 3.1 그 다음에 3.2까지 됐죠, 그죠? 3.1은 개발자들을 위한 테스트고 3.2가 이 채굴자들. 아까 이제 우리 오 교수님이 아까 증명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증명을 만드는 작업을 주로 하는 게 이 채굴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연산을 해서 증명을 만드는 일까지. 그리고 아까 맨 앞에 보인 검증자는 그 블록체인에서 그 만들어진 증명을 검증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이 좀 나눠져 있죠. 근데 알레오는 조금 특이한 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제 알레오가 만든 문서를 보면 채굴이 원래 이제 승자 독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블록에 대한 생성 권한을 가진 쪽에서 그거를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주어진 블록당 주어진 코인을 다 갖게 되는 구조가 보통 이제 이
작업 증명 방식인데 알레오는 이게 조금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그 채굴자들이 서로 공조를 해서 그 미션을 쉽게 말해서 연산하고 증명하는 걸 하게 되면 그 기여도에 따라서 내가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금은 민주화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알레오가 현재 확실하게 알려진 거는 메인넷 전에 채굴이 아니고 사실 채굴이 아니고 이미 우리 이제 프리 마이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선 발행된 코인 수가 15개입니다. 15개.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넷 상에서 우리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네. 그 크레딧은 이미 발행된 코인에서 주는 거예요. 발행된 코인에서. 그래서 그 프리 마이닝 된 게 15개고 그거는 저희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보통 백서에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토큰 매트릭스라고 그러도. 근데 알레오는 현재 추정하기에 이제 투자자들, 그 다음에 재단, 그 다음에 이제 그 엔지니어들, 뭐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블록체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분산을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메인넷이 이제 지금 예정으로 7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넷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15개가 채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알레오의 전체 코인 수는 20억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20억개죠, 그죠? 여기도 20억개고. 그래서 현재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첫 해죠, 첫 해. 그래서 보통 알레오가 지금 3년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가 있잖아요. 3년마다 블록당 그 코인 수가 2분의 1씩 줄어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첫 3년간 4억 8천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되니까 우리 이제 채굴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 메인넷으로 전환되고 나서 3년 안이 아무래도 채굴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알레오는 현재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블록이 생성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첫 해는 블록당 그 채굴되는 개수가 이렇게 3년 안에 이렇게 이제 채굴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20억개가 이런 커브를 그리고 이제 될 거다. 근데 이제 이 발행량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발행량하고 유통량은 또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더리움 아시죠? 네. 이더리움 발행량이 몇 개인가요? 무한대죠. 도지코인도 무한대고. 근데 실제 유통량은 이더리움이 한 몇 개나 되나요? 유통량, 거래되는 량, 시장에 풀려 있는 것들 한 1억 2천만 개. 한 1억 2천만 개에서 계속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발행은 하지만 이더리움 재단에서 1억 2천만 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20억 개라고 그래서 이 20억 개가 시장에 다 풀린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알레오도 메인넷이잖아요. 그 메인넷이면 그 알레오 코인을 뭘로 쓰겠어요? 가스비로 쓰겠죠. 이더리움이 가스비로 쓰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가스비나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만들어서 재단에서 유통된 물량을 계속 끌어들여서 소각을 하거나 스테이킹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만들겠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거의 모든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총량은 20억 개지만 실제 유통량은 몇 개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는 당연히 재단은 코인 가격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 어떤 방책을 쓸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 이게 이제 스케줄인데 알레오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데 사실은 원래 3월부터 테스트넷 3.3 들어가기로 했었죠. 그런데 사실 어떠한 지금 어나운스먼트가 없어요. 공식적인 어나운스먼트가 없는데 며칠 4월 1일 날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은 뭐냐면 4월에 시작이 된다. 4월에 시작이 될 거다. 지금 이제 4월 1일 날 그게 떴으니까 제가 볼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4월 중에는 테스트넷 3.3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계획이고요. 사실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제 시간에 정확하게 일정을 맞추는 확률보다는 대부분이 보면 딜레이가 돼요. 사실 알레오도 원칙적으로는 작년 말에 메인넷을 간다고 했었죠. 그러다 한 번은 또 미뤄져서 3월에 간다고 했었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7월로 미뤄졌죠. 그러니까 저 일정도 지켜질 수도 있지만 조금은 딜레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뭐 완전히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별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회사가 3천억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2까지가 사실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증명 쪽이 굉장히 어렵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알레오가 굉장히 현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이제 5만 개 정도의 노드가 붙으면서 여러분들 그간 이제 쭉 봐오셨겠지만 엄청난 TPS를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사실 이 밸리데이팅하는 부분은 별로 그렇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만회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이제 오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증명을 만들면 우리 3.3에서 하는 테스트는 뭐냐면 그 증명이 만들어진 거를 밸리데이터가 간단히 검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지 복잡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비공식적으로 듣는 소문은 이 비콘이라는 그러니까 밸리데이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비콘이라는 개념과 이 밸리데이터 그 다음에 프루버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네 입장에서는 잘 조율을 해서 어떤 거기서 이코노미를 만드느냐 이게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전략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뭐 이제 일단은 팩트만 놓고 본다면 현재까지 확실하게 발표된 거는 4월 1일 날 트위터에 발표된 4월 중에는 테스트넷 3.3을 진행하겠다. 요게 이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이라는 거는 모든 레이어 1 메인넷은 메인넷으로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상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되고 나면 지금은 크레딧을 여러분한테 그냥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장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코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갑도 나오고 실제 코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코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메인넷에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메인넷으로 전환되면서 상장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제까지 관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뭐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이런 알레오 같은 프로젝트가 과연 앞으로 어떤 식의 뭐랄까 성장 과정을 거칠까 되게 궁금한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봤을 때 뭐 CTO, CEO 사실 CEO 여기 CTO나 이 기술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영지식 증명 관련해서 최상급은 아니지만 상당 수준의 도달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투자자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A16Z라는 그 굉장히 유력한 블록체인계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투자하는 그런 핵심 그 벤처 캐피탈이 있고 투자 펀드도 지금 거의 3천억이면 이 알레오가 2번 투자를 받았거든요. 시리즈 A하고 시리즈 B. 근데 사실은 보통 시리즈 C, D까지 보통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B까지 받고도 3천억을 모았으니까 영지식 증명 관련해서 레이어 1으로서는
두 번 투자받기로는 가장 큰 투자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돈 문제는 별로 없다. 현재로 봐서는. 그리고 레이어 1이라는 거죠. 뒤에 이제 경쟁자들 보여드리겠지만 영지식 증명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레이어 1 그 블록체인은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알레오가 사실 그 어려운 그 이제 도전을 어찌 보면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온체인 오프체인 개념도 요즘 뭐 GK 롤업을 포함해서 결국은 이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인데 일단은 알레오도 그쪽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고 여러분이 채굴 풀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이 오프체인의 서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산 능력을 제공하고 증명을 만드는 그 서버 풀을 여러분이 제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코인을 받는 건데 뭐 그런 개념들이 대부분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고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실제 메인넷이 됐을 때 과연 속도가 얼마나 나올 거냐. TPS라는 거. 근데 현재까지는 속도에 상당히 자신이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 근데 분산 공유 채굴 이 개념도 채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옵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가 거대하게 있는 사람들만 채굴하는 방식하고 내가 좀 마이너한 채굴이라도 어떤 그 코인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조금 채굴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자체 랭귀지와 이런 그 이더리움하고의 그 구조상으로는 아키텍처상으로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초기 단계지만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역시나 이제 이 영지식 증명이 워낙이 지금 큰 화두입니다. 이게 블록체인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예요.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비탈릭 뷰테린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민이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느린 거를 이 영지식 증명 방식과 아까 얘기한 그 GK 롤업 같은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집니다. 정말 빨라져요. 그러니까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영지식 증명을 쓸 수가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 아까 이제 방금은이 얘기하셨잖아요. 블록체인이 좋은 거는 어떤 투명성인데 그게 다 모든 정보가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이 진행이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가 노출이 되니까 맨 처음에 이제 오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보이지 않아야 될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암호화 기법과 영지식 증명을 결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밀이 보완이 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속도하고 프라이버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또 영지식 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지금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의 굉장히 기술력 뛰어난 업체인데 요 업체 여기 요 미나 프로토콜 빼고는 전부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 레이어 2라는 건 뭐냐면 레이어 1과 같이 돌아가는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어 1은 그 기반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레이어 1이고 그 위에 그러니까 레이어 1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행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는 블록체인이 레이어 2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 2상에는 뭐 이런 이 여러 가지 영지식 증명 그 블록체인이 나와 있죠. 근데 레이어는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미나 프로토콜 같은 사실은 별로 아직은 영향이 크지 않은 이런 수준인데 알레오는 레이어 1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상대를 하면서 이 레이어 2의 어떤 영지식적인 그런 솔루션을 같이 접목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건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속도도 잡고 프라이버시도 잡고 영지식 증명의 솔루션도 잡으면 이거는 뭐 상당한 경쟁력이 있죠.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과연 알레오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경기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관전평이죠. 그래서 알레오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가면 진짜 잘 되겠는데? 야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레이어 2는 좋긴 좋은데 문제가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레이어 2는 채굴 자체를 안 해요. 채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채굴은 레이어 1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2는 아무리 그 블록체인이 좋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코인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레이어 1은 채굴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알레오는 어찌 보면 채굴할 수 있는 그 블록체인인 거고 이 폴리곤이나 이런 것들은 채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프리 마이닝해서 그걸 ICO로 팔기 때문에 그냥 상장대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알레오가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나름의 사실은 그 틈새 강소를 뜬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지금 테스트넷상에서 이제 크레딧이잖아요. 2,500만 개. 이거 5분의 1로 가는 거 아시죠? 요 크레딧의 5분의 1이 코인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메인넷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2,500만 개니까 500만 개죠. 네, 그래서 아까 이 10억 개를 프리마이닝 했다고 그랬죠? 그죠? 메인넷 전에. 그 10억 개 중에 이거의 5분의 1은 몇 개예요? 500만 개. 500만 개가 풀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양이 많은 거죠, 적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니죠. 500만 개니까. 500만 개. 그러니까 일반한테 최대 풀릴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볼 때 500만 개입니다. 네,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요거 이제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고. 근데 지금 채굴이 검증자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밸리데이터만 참가하는 채굴인지 아니면 일반 그 프로버들도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채굴인지 아직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덤프를 뜬 거예요. 요게 이제 3.2까지잖아요. 3.2가 원래 어사인된 게 750만 크레딧인데 3.2 하면서 350만 크레딧만 지금 컴플리트 됐어요. 그래서 한 47% 정도. 그러니까 53%는 채굴을 못했어요. 채굴자들. 진도 나가면서. 그런 상태고, 현재 노드 수가 51,132개. 네. 요 주소 하나당 노드잖아요. 이거 아시죠? 네. 요 사이트 아시죠? 하루가?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 애드레스 하나가 한 대일 수도 있고, 10대일 수도 있고, 100대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거 책을 풀로 묶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51,132 노드지만 서버 수는 저거보다 훨씬 많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500등 채굴 노드 중에 아까 5만 개 중에 500등까지 보니까 0.01%를 했어요. 그러니까 500등 넘어가는 쪽은 거의 채굴을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아셨죠? 네. 이것도 다른 자료를 내가 뽑아본 거예요. 1등부터 400등까지 채굴량이 89%. 전체 채굴량이. 네. 그러니까 400등도 넘어가면 별로 없다. 노드는 많지만 별로 실제 채굴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 그래서 이게 37,841개는 사실은 하나도 채굴을 못한 상황이다. 무슨 얘기 이해가시나요? 네. 네. 채굴 파워하고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0,000개 이상의 알레오 코인을 채굴한
채굴 풀은 0.2% 정도? 전체 5만 개. 몇 개인가요? 한 100위 안에 든 거죠? 그죠? 100위 안에 든 채굴풀 정도가 어느 정도 채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컴퓨팅 파워다. 이거 이해 가시나요? 무슨 얘기? 네. 요건 물론 테스트는 3.2까지의 통계예요. 3.3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 이 모든 내용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어찌 보면 알레오는 테스트넷 3.2라는 단계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예요. 굉장히 근데 테스트넷 그 페이지로 본다면 제가 봐서는 거의 한 85% 이상 이미 어느 정도 그 뭐랄까 진행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그 아무래도 채굴팜이 크면 클수록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아지겠죠. 확률도 높아지고, 그죠? 하나보다는 서버가 많은 쪽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 테스트넷 크레딧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채굴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발행된 10억 개 중에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넷에 참가했기 때문에 전기세 쓰고 컴퓨터 집어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채굴이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 채굴은 메인넷이 되고부터 코인으로 실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크레딧을 주고 메인넷이 전환될 때 여러분이 KYC를 하게 되면 그 크레딧을 코인으로 바꿔준다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크레딧을 많이 모으는 게 의미가 있겠죠? 왜냐? 코인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분산 공유 채굴은 솔로마인 이게 저희가 직접 해보면요 서버 한 대로도 채굴이 돼요. 또 신기한 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채굴은 채굴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알레오에서 만든. 그러니까 이제 알레오가 지금 이 방식 저 방식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정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확정되는 시기는 메인넷으로 넘어갈 때 보통 확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알레오가 맨 처음에 할 때는 보통 CPU 베이스로 하다가 테스트넷 3.2에서는 이 CPU와 GPU 방식을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버에 CPU도 있어야 되고, CPU 당연히 있죠. CPU의 파워도 필요하고, GPU 파워도 필요하고. 근데 보통 그 현재 대부분의 어떤 채굴 머신들은 뭐 비트코인을 빼고는 보통 GPU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레오도 어쩌면, 근데 이거 결정된 바는 없어요. 알레오도 어쩌면 앞으로 GPU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지만 알레오가 조금 그 얘기한 게 있어요. 문서에 보면 너무 한쪽 그러니까 어떤 편중성이 너무 크게 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채굴팜만 일방적으로 컴퓨팅 파워에 의해서 이제 채굴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분산시켜서 골고루 채굴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좀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알레오 문서에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이 알레오 채굴 프로그램의 결국 내용에 달려 있거든요. 이제 이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메인넷 넘어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도 채굴 서버 얘기를 하길래 업계에다 수소문을 해서 가장 최상으로 뽑은 스펙이에요. 한 대당. 이거는 뭐 어떤 스펙이냐면 GPU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그 CPU는 요걸 썼고 이게 아마 16코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CPU하고 이거 저기 GPU인데 이게 4090 모델이 가장 최신 그 모델입니다. 그 칩셋 자체가. 그래서 보통 현재 알레오 채굴 때문에 지금 구매되고 있는 최신 버전의 서버는 보통 이 스펙을 씁니다.
가격은 제가 뭐 여기서 굳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펙이 앞으로 알레오 최고에는 많이 쓰일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예상이고요. 그 다음에 알레오에 보면 PPS라는 개념이 있고 뭐 CS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근데 저도 이게 이제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PPS는 Proof per Second, 그 다음에 CS는 Commitment per Second인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다른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얘가 언제 계산이 되냐면 우리가 그 하드웨어를 우리가 딱 세팅을 하고요. 채굴을 하려면 하드웨어를 제가 사잖아요. 아까 그런 하드웨어를 사면 거기에 알레오에서 주는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그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면 얘가 이 PPS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알려줘요. 이해하셨나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알레오의 채굴 프로그램이 계속 조금씩 변한다고요. 언제는 약간 GPU 쪽을 강화할 수도 있고 GPU 쪽을 좀 강화할 수도 있고 난이도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 채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바뀐다고요.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하드웨어 스펙 자체도 동일한 하드웨어지만 성능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슨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지금 뭐 3060이나 이런 그 저사양의 컴퓨터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채굴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뭐 전기세라든지 장비값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어떤 게 이제 최적의 하드웨어겠느냐라는 거는 지금 이제 모든 채굴 사업자들이 계속 이제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본인들이 가장 최적의 하드웨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알레오 채굴은 사실은 뭐 모든 블록체인이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이트에 가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굴을 하신다면 그 채굴 업체에서 아까 보면 그 주소 있죠? 노드 주소를 여기다 입력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그 노드에서 채굴하는 채굴량이라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은 다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 제가 그 오늘 준비한 내용은 32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떤 질문을 좋아하시면 질문해 주시죠. 예. 그 기간 투자나 초기 물량들 중에 네. 한 5개 정도가 5년에 분배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 중에 초기 물량들이 그 락이 있다고 하는데 네. 락이 혹시 몇 년인지 그게 공개된 바는 없어요. 공개된 바는 없어서 보통 공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그 재단에 조금 좀 비밀에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프로젝트들을 예를 든다면 지금 알레오는 3년 주기로 반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대부분의 프리마이닝된 물량은 최소한 3년 정도는 보통은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정말 필수 물량 빼고는. 그게 보통 상식이에요. 근데 알레오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어디에도 공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제가 상식적으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그 정도 하니까 알레오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서울시민원에도 네. 상당히 그 알려진 그 가지고 굉장히 그 인기도 높은데요. 네. 근데 이제 좀 현재 좀 수심이 좀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본 그 견해가 없다 보니까 아까 그 단위 같은 거로 PPS하고 CS하고 SS가 이렇게 네. 어떤 이 알레오라 하는 그 사업장에는 분리해가지고 숫자가 틀리고 어떤 데는 동일하게 같이 쓰는 데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규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유권이 되는지.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이제 흔히 PPS라고 그러잖아요.
PPS. 근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계가 있으면, 컴퓨터가 있으면 그 컴퓨터 자체가 갖고 있는 성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PPS예요. PPS. 그러니까 그 성능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GPU 카드를 뭘 끼웠냐, CPU를 뭘 썼냐, 이런 것들이 다 성능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동일한 스펙의 기계의 스펙을 먼저 봐야 돼요. 그 채굴 서버의 스펙이 뭐냐, 이거를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PPS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에다가 알레오 채굴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이 채굴 프로그램이 꺼내오는 값이 PPS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로 있을 수 있어요. 동일한 기계예요. 스펙이 똑같아요. 근데 채굴 프로그램 버전 1을 깔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500pps예요. 이 기계가 낼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했어요. 뭔가 바꿨단 말이야. 그럼 얘가 450이 될 수도 있고 650이 될 수도 있어요. PPS가.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PPS는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숫자죠. 그래서 뭐 A라는 채굴 업체가 PPS 얼마, B라는 업체는 PPS 얼마, 얼마가 얼마.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보다 정확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데 코인이 크레딧이 몇 개가 나오냐, 몇 개를 준다는 거냐, 코인을 나한테 몇 개가 온다는 거냐, 이게 중요한 얘기죠. 회사별로 배수가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보다 정확한 얘기는 PPS는 솔직히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얼마를 내면 나한테 몇 개의 크레딧이 오는 거냐, 또는 몇 개의 코인이 오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한 이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알레오 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장점이 그 D앱을 개발할 때, DM을 개발할 때, D앱을 개발할 때 명지식이라는 독특한 암호화 기술을 예. 명지식을 몰라도 일반인 그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기본에 이제 교수님도 이제 그 레오라는 랭귀지를 쓰지 않고 다른 툴로 개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툴로 개발할 때와 그 레오라는 랭귀지를 갖고 썼을 때 어떤 그 개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생태계 확장이 과연 어떤 일을 개발자 입장에서 유리한가, 시간 절약과 예를 들면 기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좀 궁금하고, 그게 생태계 확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랭귀지를 배워야 하는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익숙한 C나 C++를 써서 그냥 블록체인 기반에 접근할 수도 있는데, 굳이 어떤 개발자 그래요. 굳이 또 레오를 배워야 돼? 이런 말을 하길래 네. 여쭤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솔리더티라는 언어가 있죠. 그죠? 솔리드 언어에다가 이제 EVM이라는 그 가상 머신을 써서 이제 프로그래밍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솔리더티도 처음에는 그렇게 물론 이제 상당히 그 기존 언어와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지만 배웠어야 되는 그런 언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파퓰러해졌기 때문에 솔리더티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안 됐죠. 근데 이제 알레오도 사실은 기존 언어를 쓰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지식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보니까 별도의 언어를 세팅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처음으로 지금으로서는 핸디캡입니다. 분명하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자들한테 그걸 홍보하고 그걸 쓰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레이어 1 프로젝트로 갔기 때문에 알레오가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그래서 알레오가 지금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어디냐면 개발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동경도 갔다가 베를린도 갔다가 계속 이제 그게 대부분의 행사가 개발자들 그 서밋이에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이걸 빨리 이해를 해서 DM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고 그게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호환성을 가졌는지는 사실 이제 아직은 그렇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메인넷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하나 과연 그게 얼마나 쉽게 돼 있느냐 개발자들 입장에서 기존에 쓰기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지금은 검증이 어렵고요. 메인넷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부분이 그냥 이슈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조금 지나면 조금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레이어 1으로 갔을 때는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걸 극복해서 만약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로 들어오게 되면 알료가 완전히 크는 거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어떤 그 쉽게 기존 개발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 유인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툴이나 어떤 그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알레오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또 동참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더 질문하실 분들은 단톡방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자, 오늘 이태근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